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11월 10일 오후 9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료방에서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죠, 지금? 자, 일단은 미코, 그리고 여기 클래시스 두 차례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BHI 11월 4일에 안내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기술도 대략적으로 뭐 18% 정도 수익을, 이 정도면 좀 많이 낸 수익이긴 한데 좀 만족스럽진 않아요. 다른 종목들이 워낙 이제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제가 이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종목을 안내를 드릴 때마다 오히려 이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미래나노톤 62%, 유심 80%, 뭐 한전기술 40%, 동아인지니어링도 40%. 이 정도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두 자릿수 수익률이 안 나면 이제 좀 오히려 제가 좀 뭐랄까 좀 조급해지는 약간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일단은 항상 제가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겠지만 오셔가지고 뭐 매매를 좀 안 하시더라도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좋은 정보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아래 댓글 보시면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지금 약간 보합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 굉장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구리 가격이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 금리가 통화 정책에 대한 전환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는 통화 정책 피봇이라고 하죠. 통화 정책의 선회 기대감들이 나와주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 고강도 긴축 정책이 살짝 주춤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새로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회복, 그런 반영에서 구리의 또 최대 소비처가 또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좀 상승했던, 지금도 상승세를 좀 상승한 모습들을, 그 가격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원유도 그렇듯이 재고 차익에 대한 재고에 대한 그 차익이, 영업이익률이, 이익률이 좀 증가될 수 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상황들이겠죠. 물론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해서 무작정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손실을 보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번 3분기 실적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우디하고 대한전선이랑 케이블 합작사를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뭐 사우디 대한 뭐 케이블 솔루션, 이 기업으로 이제 사우디와 관련돼 가지고 또 원전, 이제 초고압 케이블이다 보니까 원전에도 영향을 받고 사우디에도 영향을 받고 풍력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지만 영향을 받고, 약간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계속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빈사말 왕세자가 방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무산이 됐다가 또 다시 방한 얘기들이 좀 하고 있는데, 한 뭔가 좀 한 차례 무너졌으면 또 시간이 좀 걸릴 법도 한데 엄청나게 또 당겨진 것 같아요. 이번 17일에 좀 방한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우디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대한전선이 케이블 쪽으로도 조인트 벤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함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17일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일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는 1,7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1,8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하락한다라고 하면 1,700원, 뭐 하락한다기보다는 약간 상승 요인으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17일에 사우디 빈사말 왕세자가 방한을 한 다음에 아무런 얘기들이 없어요. 원전이라든가 뭐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오히려 사이 실현 흐름들, 확인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17일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 요인들보다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반영을 하지 않을까. 오늘 이제 목요일 10일입니다. 10일인데 7일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거래일 정도가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대안전선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1,8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800원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1,700원 부근에서 반등. 만약에 1,800원을 지금 당장 돌파를 하냐, 조정을 받고 돌파를 하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들이 여기 2,000원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0원 부분들이 만약에 터치를 하면 저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안전선을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이탈을 하면은 여기 이 부분 최악의 상황에서는 1,700원이라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1,700원을 이탈을 해. 그러면 이제 60일선, 21선 올라오는 이 시간을 좀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이 21선이 올라올 때 한 1,600원 수준에서 지적 끝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1차 여기서 접근하고 1차 1,700원, 2차 1,600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추후에 봤을 때 21선이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21선이 돌파를 할 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 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기. 21선을 돌파를 할 때쯤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탈을 해버리면은 손절을 빠르게 비중을 축소를 시키던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21선 재차 돌파를 했었죠. 이때가 이제 타점이었다라는 거죠. 21선을 돌파를 할 때 61선을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 여기를 뚫고 61선에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올라가줘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만약에 주가 조정받으면 21선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접근을 하고 지지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고 1,800원들을 돌파를 하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시나리오를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략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구간, 제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21선. 자, 통상적으로 21선을 돌파를 할 때쯤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 조정을 좀 받기도 합니다.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21점 이탈을 하면은 장기 편도 이탈을 하고 연속적으로 주가 바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저는 이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21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놔야 되는지, 돌파를 할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응 잡아가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료방들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종목들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할 거예요. 시황도 계속 분석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셔가지고 구경만 하시는, 지금 들어와도 이전에 제가 올렸던 내용들은 계속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가지고 내용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